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블레입니다. 오늘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구절 말투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읽을 건데요. 4장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와 제5장 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단다. 특별 프로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바꾸는 직장인 말투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래 볼래 시작할게요. 제4장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대화는 피구가 아니라 캐치볼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곤 합니다. 캐치볼을 하듯이 상대가 던진 공, 말을 받아서 자신도 공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던진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보고 잡은 뒤에 상대가 받기 쉽게 다시 던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캐치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피구를 하듯이 공을 3개 던지거나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띠리리 하고 끝나겠죠? A.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럭비샷 봤어? B. 아니 관심 없어서 안 봤어. A. 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대화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B는 말이라는 공을 받은 뒤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 없는 이야기라도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상대가 대답하기 좋은 말을 골라서 건네보면 어떨까요? A.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럭비샷 봤어? B. 아, 난 못 봤는데 고로마루 선수가 엄청 인기라며? 고로마루 선수 특유의 자세도 나왔어? A. 그 선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 물론 고로마루 자세도 나왔지. B. 너도 학창시절에 럭비부였다고 했던가? A. 응. 학교 다닐 때 했었어. 다음에 같이 시합이라도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을 제대로 캐치해서 다시 상대가 받기 쉽게 공을 던지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당신은 대화에 캐치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난 아무래도 못하겠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캐치하는 것은 당신의 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똑같이 2개의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귀로 제대로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캐치볼 실력도 틀림없이 향상될 것입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B.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요? A. 산미가 강한 거요. 아,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이야기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괵니다.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캐치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잡담력이란
잡담력이 있으면 대화 기술도 향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잡담력? 이란 무엇일까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MC처럼 유창한 말솜씨가 있어야 잡담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널리스트처럼 아는 게 많아야 할까요? 우선 잡담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잡담, 명사,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잡담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히토리 씨를 볼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잡담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가 있으면 항상 이야기꽃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잡담력은 쉽게 친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친근감 있는 사람이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살 거면 친근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가가기 쉬운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친근한 말투를 사용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담을 나누고 싶어지는 매력이 진정한 잡담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대화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한 말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잘하는 요령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게는 어디예요? 지금 정 찍어둔 레스토랑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네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지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며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멋진 일이 생긴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아침 메뉴부터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빵을 먹었다면 왜 밥이 아니라 빵일까? 어떤 빵을 먹었을까? 빵에는 보통 뭘 발라 먹을까? 하는 식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묻고 싶은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궁금했던 것을 묻다 보면 상대방이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집 빵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는 등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또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친해지고 싶겠죠?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나 아닌 타인은 나와는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실제로 자신은 할 수 없는 경험을 간접 체험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지만 책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견이 달라도 일단 받아들이자.
대화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하지마. 그건 아니지. 라고 갑자기 부정을 당하면 누구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트집을 잡거나 딴쪽을 거는 사람과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죠. 물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방 의견을 듣고 부정부터 하지 말고 우선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먼저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들어줄래?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을 찬성하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아들였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일단 감사의 말을 해보자. 히토리 씨가 설립한 회사의 긴장 마루칸의 인사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마루칸입니다. 긴장 마루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눌 때나 전화를 받을 때와 끊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력을 가진 마법의 말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토리 씨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상사에게 미운털을 박혔는지 내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는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상사를 만나면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네? 싫어하는 상사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고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말을 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웃는 얼굴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틀림없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다음날 히토리 씨의 조언대로 했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평소에는 인사를 해도 본체망치 하던 상사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래 하고 인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그녀가 퇴근하려고 할 때 상사가 그녀를 불러서는 자네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리더 자리에 앉히고 싶네만 한번 해보겠나? 하며 무척 괜찮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히토리 씨가 말하는 말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조차도 도와주지 않지요.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도와주고 신도 응원해 줄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만이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신감이 없어질 땐 이 구호를 외쳐라. 아무리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걸로 괜찮을지 불안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가 죽어요. 이처럼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 이 말을 100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난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대단하다는 말을 100번 하고 나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5장 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다르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뭘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역시 말을 잘 못하겠다. 대화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 역시 나는 말을 잘할 수가 없나 봐. 포기하자. 혹시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맨 처음으로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화 실력이 뛰어나야만 하는 걸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 책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지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공공연하게 말했고 실제로도 상당히 과묵한 다카쿠라 켄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과묵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말까지 잘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대화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난 어차피 안 돼 하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좌절감을 느낄 거였으면 차라리 이 책을 사지 않는 편이 좋았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대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운을 부르고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탓하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당신이 낯을 가리는 사람이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능력은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즐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만나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재능이 대화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조금은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마라 라는 말에는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지요. 저도 그래요.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1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푸질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아내 된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겁한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빨보다는 옷빨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 이건 조금 자신 있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츠오카 하나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부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를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콕 집어 말하자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특히 남성은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 톤 정리나 눈썹을 다듬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특히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도 헤어스타일이 트렌드에 떨어지거나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한 볏짚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씁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머리를 빡빡 밀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얼굴의 생김새만큼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둘러보면요, 미용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저게 장사가 다 될까라고 싶을 정도지만 교회보다 많은 게 미용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를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 화장으로 다양하게 느낌을 연출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실 선택에 고민이라면 항상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MI 방출, 저 내일 점심에 미용실 예약해놨어요. 때론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저 웃는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 곳이죠.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할 때 무표정 하거나 화난 얼굴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나? 내가 뭔가 화날 만한 말을 했나? 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인 사람과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의 승리입니다. 저는 지금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요즘 환불원정대에서 나오시는 김종민 씨. 이렇게 달변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엉뚱한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도 하시지만 말이 많은 분이라기보다는 늘 웃상이시잖아요. 여전히 잘 나가는 연예인.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굳이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빈곤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기도해 줄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말을 하루에 100명에게 1000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일 동안 사실 모르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지요. 그리고 이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는 너는 정말 상냥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 프로,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바꾸는 직장인 말투 백서. 질문,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회사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어제 했던 드라마 이야기 하느라 신이 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저는 항상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할 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20대 후반 여성 회사원, 완전 제 얘기예요. 텔레비전을 제가 참 안 보거든요. 네. 만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한 번쯤은 그 드라마를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면 그 드라마에 무언가 사람을 잡아 끌 만한 매력이 있겠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드라마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다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흥미를 느껴보면 됩니다. 물론 싫으면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남들 눈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K-팝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친구인 하나애가 K-팝을 추천했을 때는 남자가 스모키 화장을 하는 건 취향이 아니다. 멤버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굴지 모르겠다 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애가 거대한 DVD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 라는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순히 봤습니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하나애가 추천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거부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일단 DVD를 한번 보자. 보고도 나랑 안 맞은 하나애한테 솔직하게 말하자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결심하며 일단 DVD를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K-팝에 빠지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라는 알 수 없는 우월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일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열중하는 데에는 그만큼 사람을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것이 어떤 매력인지를 알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곤약처럼 유연한 마음과 스펀지처럼 흡수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 줄 아는 네가 챔피언.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비슷한 거래처 직원과 친해지고 싶은데 왠지 신경이 쓰여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30대 초반? 사무직.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면 결국 친해지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이처럼 상대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을 신경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툭툭 내뱉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는 신경을 쓰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하지만 정말로 친해지고 싶다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면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끊임없이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지치고 말 테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원래 친해진 사람과는 나이가 비슷하든 연상이든 연하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애를 쓰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한다고 한들 친해지기 힘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친해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인사를 할 때 전제 조건은 최대한 명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소 띤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인사의 종류만 해도 꽤 많습니다. 사실 다들 인사는 잘하지만 명랑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 잘해도 남들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틀림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근사한 사람과 친해지기를 바라지요. 밝은 인사를 통해 최고로 멋진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자주 호통을 치는 무서운 부장님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어서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견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 게임회사 다니는 분이네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위축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호통을 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장님이 당신에게만 호통을 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즉 당신에게 부장님의 분노 포인트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괴롭히는 쪽이 전적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가해자가 모든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호통을 치는 사람이 전적으로 나쁘지요. 호통을 치면서 상대를 떨게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왜 항상 나한테만 호통을 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서 움찔움찔 기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움찔움찔 기운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연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자는 물 위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한 마리를 간파하고 공격하지요. 그렇다면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움찔움찔 기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면 됩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움찔움찔해서 나는 대단하다! 로 바뀌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부 다 부장님이 무섭지 않게 느껴지거나 혼이 나더라도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등 자신의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일은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이 변화하면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로 맞춰볼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생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뀐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잡담력을 키우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화수를 익히고 싶다. 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해서 대화 기술을 익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대화 실력이 늘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가볍게 풀어주는 일은 아직도 잘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 능력은 신께서 히토리 씨에게 주신 훌륭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상을 전환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첫째, 방법은 상대방 이야기에 맞춰서 크게 고개를 하고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신이 나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리액션에 신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이야기에 맞춰서 사랑의 손길, 맞장구 를 붙여 넣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대화할 때 요령을 조금씩 깨우쳐가면 됩니다. 보통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칙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남들과 자연스럽게 잡담을 잘 못하는 나는 틀렸어.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되니까요.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 오늘로 이 책을 우리 함께 다 읽었어요. 와, 대단해.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대단해. 같이 읽어서 끝까지 저도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슨 책으로 만날지 기대해주세요.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항상 감사합니다.